뭐 지금 코로나 이 뻥데믹 때문에 그 뭐 많이 이제 뭐 사람들이 야외 활동 안 하다가 요즘 다시 풀려가지고 이제 경기도 돌아오고 조금씩. 그리고 사실은 또 야외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다니셨거든요. 보면은 이게 광학시장에 그 물어보니까 이게 광학시장은 별로 안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네. 다른 취미를 할 수 없어가지고 탐조하시는 분도 있었었거든요. 네. 코로나 딱 맞이해서. 그래서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네. 이거는 뭐 탐조하러 혼자나 이렇게 소수 다니시면은 네. 코로나하고는 전혀 사람들과 접촉도 뭐 그렇게 네. 많이 하지 않고 하니까 자연하고 즐기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뭐 건강하려면 움직여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좋은 취미라 가지고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모임도 많이 좀 생기고, 그리고 그 뭐 새한테 이게 갑자기 너무 늘어나면 또 새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뭐 예전에는 막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막 그 번식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새가 날아 들어오는 거를 찍으려고 나뭇가지나 돌 같은 거 막 던져가면서 어미가 이제 먹이를 물고 들어오면 또 잡으러 가는데 또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끼한테 못 주게 찍고는 돌 던져가지고 쫓아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걸 찍고 막 그런 식으로 학대죠. 이거는 동물 학대. 그렇죠. 네.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거를 하길래 그 환경단체에서 이제 신고를 했었어요. 그거를 신고를 하는데 저는 뭐 시골에서 그러니까 진천군이었나? 진천군 외가리 번식장 그랬는데 외가리. 예. 그래서 저는 경찰 오면 시골 경찰이니까 그냥 왜 그러셨어요 하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랑 같이 가셨던 분들이 환경단체 에서 계신 분들이었는데 캠코더에다가 이제 방송사 마크를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 오면은 뭐 주저리주리 설명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로고 있는 캠코더를 딱 켜는 거예요. 2대를. 사람 둘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켜니까 그 아저씨가 그 경찰서가 딱 내리자마자 완전 폴리스 아카데미로 FM으로 그냥 연예인 같은 거예요. 잡혀갔어. 그래서 연예인이죠. 그리고 증거가 있으니까. 잡혀갔어. 잡아보니까 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적당히 그냥 시골에서 왜 그러셨어요 하고 보낼 줄 알았더니 뭐 벌금이 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냥 학세가 100만 원까지 돼요. 천연기념물에 대한 무슨 번식지나 이런 활동을 그게 방해해도 집단 번식지로 이제 지정된 데라 가지고 거기서 지정된 곳이구나. 그것도 보호구역 같은 그런 거. 그렇죠. 이제 번식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외가리 그런데도 이게 보호구역이 되는군요. 네, 진천군 그 백로 외가리 번식지 뭐 천연기념물 뭐 그 집단 번식으로 지정돼 있는 옛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여기 금호강이지만 금호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미렵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대적으로 감시를 했어요. 겨울철에는 진짜 미련 많이 했겠죠. 근데 얘네들이 오리들 사냥하고 맞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쏘는 조하고 수거조하고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가지고 이제 창문을 한 5cm 뭐 10cm만 살짝 내리고 공기총으로 한 방 빵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고 죽잖아요. 그럼 그냥 지나가요. 그 사람은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 지나가고 어떤 아줌마가 운동한다고 쫄래쫄래 오다 새가 죽었네 그러고 들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수거조하고 쏘는 조하고 따로 있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 둘이를 잡잖아요. 그럼 서로 모른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거를 증명하는지 아세요? 핸드폰 뺏어가지고 샌드 딱 눌러버리면은 옆에서 전화가 따라오고 와. 그러면은 이제 모른다 그러다가 전화가 이제 오니까. 근데 개인의 치동물을 가지고 있는 거를 함부로 뺏어가지고 그걸 전화 걸 수 있는가? 그렇게도 되는가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거니까 뭐 저는 그거 법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수색 영장이나 몸을 수색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얼마나 황당하냐면은 그렇겠죠. 여기 강 중간에 하중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초가집처럼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덤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막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숨어 있다가 막 논병아리까지 싸요. 그러니까 뭐 그게 먹으려고 쏘는 것도 아니고 재미로 쏘는 건데 쏘는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그 엽총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밀렵군 움막이 저기 중간에 있고 우리가 그 감시 단원들은 어디 있냐면은 다리 공사 하는데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쏘는 거를. 그러다가 이렇게 그거를 잡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 거의 다. 예전보다는 정말 총 쏘고 밀렵꾼들이 많이 없어진 싹 것 같아요. 없어졌더라고. 그 제가 이거 그러니까 이 이게 카메라에다가 이 개머리판 이거 달라고 장총 개머리판 이거를 살라고 총포사를 찾아보니까 총포사가 다 망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아마 무슨 그게 총기 수입이나 이런 게 엄해졌지 않습니까? 그때 관리, 테러 뭐 때문에 불법 무기 뭐 이런 예, 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총포사들이 엄해졌고 저희도 위장 텐트 같은 거 지금도 모르겠는데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위장 텐트도 함부로 직구가 안 됐거든요. 그거는 불법이죠. 총포사에서 들여와서 위장 텐트까지 허가를 받아야지만은 저는 위장 텐트 아. 살 때 해외 직구 살 때 뭐 10년 전 가까이 됐으니까 그냥 직구로 샀거든요. 직구로 샀죠. 예. 그런데 지금은 위장 텐트도 그걸 네, 다 몇 년 신고를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네. 테러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못 들어왔어요. 민간인들이 불가 위장 텐트도 수입 불가라고. 총포사에서 허가를 미리 해가지고 막고 해서 가져와서 인가를 맞던 것만 주더라고요. 테러 그건 좀 약간 너무 오버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게 됐는지 풀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위장 텐트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있구나. 그건 처음 수입이 안 들었네. 됐어요. 일반 수입이 안 됐어요. 통관이 안 됐거든요. 재밌네요. 10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네, 근데 저희 나라 좀 약간 좀 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비비탄총 막 이런 것도 막 그거 외국에는 이렇게 파워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맞아요. 너무 세면은 이렇게 뭐 테러나 이런 데 쓴다 그래가지고 파워를 조절을 못하게 해놔가지고 그 수요도 좀 많이 죽은 정말 것 같아요. 비비탄 또 세게 하면 정말 아프고 세게 되더라고요. 근데 서바이벌 게임 하려 그러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게 파워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장난감 비비탄 사도 그 안에 화장지 막 채워넣어가지고 스프링이 막 장력을 강하게 해서 막 쏘고 그랬었잖아요. 저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막 베레타 이런 거 있었을 때 뭐 바늘 달아가지고 쏘고 막. 바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스프링 있는데 이게 화장지를 채워넣어가지고 장력을 정말 강하게 해가지고 쏘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사실 좀 위험하긴 해요. 그 뭐 중국 애들은 보면은 그 새총을 연발로 만들어요. 걔네들은. 새총구 되게 세죠. 예, 새총을 새총이 석궁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무슨 산탄총 그 총알 넣듯이 쇠구슬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쏘는데 얘네들이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조준경을 달았어요. 그래서 한 50m에서 막 바카스병 이런 거 쏴가지고 맞춰요. 막. 새총인데 조준경이 소용이 조준경이 달렸어요. 그래 대박. 쇠구슬 똑바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야, 새것은 정말 사람 쉽죠. 근데 새총이 생각보다 되게 정확해요. 옛날에 돌 쏠 때는 막 휘고 이러는데 잘 쏘는 분들 정말 새총 잘 쏘더라고요. 정말. 제가 쏴봐서 알아요. 유리구슬이나 쇠구슬 쏘면은 그때 어릴 때 얘기하셨죠. 예. 그러면은 그게 파워가 엄청 세기 때문에 이게 그 거의 입마살상용이 입마살상용. 예. 그래서 중국 애들은 막 그거 가지고 막 별것도 다 잡고 막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눌러서 그런데 외국에는 막 그 컴파운드 보구라고 이렇게 화살인데 네, 컴파운드 곰을 알죠, 잡- 알죠. 곰을 잡아요 그걸로. 와. 컴파운드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방아쇠 당기면서 그게 컴파운드 보죠. 그것도 석궁처럼 쏘는 것도 있고 컴파운드 보가. 그 다음에 활인데 그냥 활 해가지고 쏘는 건데 막 이렇게 화살 앞쪽에 이렇게 뭐 불 나오는 LED 같은 거 달아가지고 쏘면은요 그게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곰을 뚫어.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그런 거는. 예. 그거 가지고 막 사냥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막. 워낙 외국 땅이 네. 사냥을 즐기니까요. 예. 근데 탐조도 많이 하지만 사냥을 워낙 사냥 인구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사냥할 동물도 없고 뭐 별로 없지만은 이게 탐조는 좀 이렇게 해치지 않고 보는 거니까 좀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건전하게 예. 됐으면 서식처가 좀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예. 카메라 업체 브랜드 뭐 소니만 해도 탐조 행사 같은 거를 많이 열고 싶고 행사를 하려고 해도 예. 이렇게 장망원이나 이렇게 이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네. 없이도 가볍게 탐조할 수 있는 그런 뭐 탐조 행사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도 네. 잘 없어요. 그런 것들이 공간이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 여러 사람들이 탐조하고 업체에서 여러 지원할 명이 수 있는 탐조할 수 있는 공간이요? 네, 공부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장비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카메라들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나 뭐 휴대폰으로도 담을 수 있거나 뭐 네네네. 일반적인 표준 줌으로도 담을 수 있고 네. 새를 담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한정적이니까 아니 지금 여기 장소도 그렇지만 여기 사실 자전거 도로잖아요. 그리고 원래 사람이 다니던 장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람이 왕래하기 때문에 새들이 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장소는 좀 단체 탐조 같은 것도 해도 괜찮고 그리고 제가 탐조 여행 할 때 보면은
망원경을 설치를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보여도 주고 찍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새들이 익숙해져 있는 장소는 네. 예, 단체 탐조로 할 수 있는 장소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장소도 원래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좀 경산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막 안에 뭐 또 자전거 도로 생기고 막 뭐 축구장, 농구장 생기고 뭐 야구장 생기고 이러면은 겨울철 새들이 이제 쉴 곳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태 관광으로 좀 활용을 좀 잘 했으면은 좋은 의미인데 네,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여기도 분명히 새들도 많고 한데 이런 네. 새들은 저희가 보기엔 좋죠. 뭐. 물닭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오리 종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치는 그런 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를 전혀 모르는 분을 데리고 와서 이런 걸 소개시켜주면은 저희야 이런 걸 알고 의미를 두고 하면 되는데 일반인들은 이걸 되게 관심을 가지거나 혹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탐조 무슨 어떤 행사나 일반인들 데리고 와서 이게 같이 이런 강변을 걷는다면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리 아니면 그런 새들이 있다면은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잘 없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 좀 아쉬워요. 요즘에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사실은 뭐 버스 정류장에도 저희 나라는 이렇게 모니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공간에는 멀티미디어 이런 TV 같은 거를 갖다 놔가지고 뭐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HDMI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촬영하는 걸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라이브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탐조 예. 그 새들이 많이 오는 데는 맞죠, 캠 같은 걸로 해서. 예. 그런 게 이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예전에 태종대 갔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태종대 그 망원경 같은 게 이제 설치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철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새들 찍을 때 어차피 태종대에서 이제 지금은 태종대 자체에서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그 주전자섬에서 번식을 하니까 매가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둥지 새끼들 키워가지고 새끼들이 이소해서 태종대 쪽으로 날아오는 시기에 가면 이제 촬영하시는 분, 탐조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시는데 그 일반 관광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막 카메라 들고 있는 아저씨들 보면 여기 뭐 있나 그러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태종대도 그냥 큰 모니터 하나 입고 네, 가죠. 네, 거기 세워가지고 그래서 360도 캠이나 뭐 이런 걸 해서 네.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괜찮죠. 그러면 괜찮네요. 촬영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모니터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여기 매가 딱 있다라는 거 딱 보여주고 그러면 막 라이브로 따라가면서 매를 또 보여주고 뭐 이렇게 거기 예전에 해설사도 있었어요. 자연 해설사들.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런 분들 이렇게 망원경 몇 대씩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사진 찍는 보여주고, 뭐 500원 이렇게 사용료 조금씩 내가지고 그걸로 제정해서 쌍안경 숫자도 좀 늘리고. 쌍안경 다 철수했더라고요.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런 게 저는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대여가 우리나라에서 활성이 많이 됐잖아요. 이게 외국에는 없는 문화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반납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해외는 그냥 가지고 그냥 들고 날라버리니까 우리나라 달라요. 우리는 정말 네. 지갑 하나 테이블에 놔두고 가도 사람들이 휴대폰 요즘 주워가지도 않으니까 안 주워가고 맞죠. 그런 국민성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도 사실은 이게 저도 렌탈 문화에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나마 조금 약간 지금은 약간 과도기인데 뭐가 있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용카드를 안 썼어요. 일부러 안 썼는데 있던 것도 없애버리고 안 썼는데 카메라 렌즈를 빌리려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못 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금 없는 사회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보증금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렌즈 빌리려면 혹시 이제 분실했을 때 돈 안 받아 했을 때 이게 신용카드 쓰는 사람하고 현금 쓰는 사람하고 차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렌탈 문화가 활성화가 됐으니까 이렇게 새를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간이로 이렇게 남대천이나 탐조대가 있고 그런 데는 차라리 쭉 그런 거 쌍안경이나 이런 걸 렌탈해 준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줌 렌즈들 슈퍼 줌 광학 줌 렌즈들. 그러니까 괜찮죠. 요즘에 왜 그 자동차에서 이렇게 음식 팔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차에다가 하는 것처럼. 푸드트럭. 푸드트럭. 그런 것처럼 광학트럭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경산시랑 이렇게 렌탈해서 데이페이나 그 SLR 렌트나 이런 데서 조인이 되면은 새들 올 때 여기 흰꼬리 소리 올 때라든가 이럴 때 그 광학트럭이 와가지고 쌍안경도 빌려주고 망원경도 빌려주고 주남 저수지나 그런 데는 괜찮겠죠. 그런데 하면
어차피 세보러 많이 오니까. 네, 전원조수리들은 새를 보러 오는 곳이고 아니면 뭐 네. 남대천이나 몇몇 조류 철새도래지 유명한 곳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천수만이나 이런 쪽이나 네. 강화도 뭐 이런 쪽. 그런 데를 이제 활성화를 하면은 지역마다 볼 수 있는 새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전에 뉴욕에 그 뭐 센트럴 파크인가 뭐 공원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공원에 원앙이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그거 뉴스 예. 맞아요. 예. 작년인가 2년 몇 년 됐어요. 그 한 4년인가 됐던데 저도 그게 뉴스가 있길래 한번 찾아봤어요. 일부러 그 뉴스를 찾아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 원앙이 완전 야생이 아니고 다리에 케이블 타이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가락지도 아니고 케이블 타이가 있대요. 그래서 야생이 아니고 어디 누가 기르거나 뭐 했던 수입했던 거예요. 게 탈출을 하거나 그런 거. 네, 그렇겠죠. 그 수컷 한 마리가 있는데 그때 미국에서는 이제 동양 한국 원앙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가지고 막 트위터 이런 데다 올려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걸 보겠다고 막 엄청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류 문화가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다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특이한 새가 떠오르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모여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네, 그거 되게 신선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또 뭐 이쁜 새 나타났다 그러면은 보고 싶어 하고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뭐 사실은 요즘 뭐 가상현실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거 뭐 원앙 사진 아무리 멋진 거를 뭐 가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 살아있는 원앙 보는 게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새를 볼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뭐 애들이 막 뭐 학교 수업도 못 하고 보면은 뭐 이렇게 모이고 이야기하고 이런 문화가 점점 이제 없어져 가거든요. 보면은 예전에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하고 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지루하니까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다 이어폰 끼고 핸드폰 보기 바쁘고 뭐 누가 뭐 이렇게 얘기 좀 해보려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를 하나씩 좀 바꿔갔으면은. 네, 조금 천천히 젖어들면서 운전을 급하지 않게만 좀 건전한 방향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즐기는 방향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게 좋죠. 좋은데 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관심 가지시는 분도 많고 뭐 요즘에 유튜브에 뭐 새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사진도 올리시고 유튜브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새가 있었나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일반 사람들을 좀 할 수 있게. 예. 그리고 뭐 뉴스에도 그 반대 급부도 많잖아요. 막 새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네. 하는데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눈살 찌푸리게 하고 그런 거는 안 하면서 좀 이렇게 건전한 탐조 문화를 만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좀 관심 갖는 분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저도 새 사진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좋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저변 인구가 증가되면 반가운 일이죠. 같이 새를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맞아. 앞으로 그런 거를 좀 인터뷰를 좀 많이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만나서 예를 들어 뭐 학자분들의 의견이나 뭐 막 진행하시는 분은 붙잡고 해도 괜찮겠죠. 일반 시민들한테 뭐 경산시의 상징새가 뭔지 혹시 아시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거를 하면은 관심을 또 유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관련 공무원들이나 행정하시는 분이 이 의지가 있어야지. 경산 까치보다는 진짜 흰꼬리 수리가 계속 오니까 흰꼬리 수리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미도 있고 새 상징성이나 뭐 천연 기념물이자 경산시 뭐 독일의 나라새인 만큼 뭐 그렇게 이제 뭐 명실공히 없는 것도 아니고 늘 매년 날아오니까요. 경산 시민들도 잘 모를 거예요. 뭐 경산에 흰꼬리 수리 볼 수 있다라는 거. 뭐 저도 뭐 별로 안 먼데 몰랐으니까. 이 근처 주민들도 모르죠. 뭐 이게 늘 다니시는 분들도 여기 흰꼬리 수리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죠. 와 보니까 환경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도 뭐 도심에서 이 정도 여건이 조성이 돼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강 안쪽까지는 이게 공사나 이런 것들이 손길이 안 뻗쳤으니까 원시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그런 거를 보존을 잘 해야지 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중래 작가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앞으로 다양한 탐조에 관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